안녕하세요. 주식 요즘 어때? 채널의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금양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금양 류광지 회장님이 최근 금양 유상증자철회 및 불성신법인을 받고 나서 오늘 이렇게 최근에 변명 같은 재무제표 공시를 올리고는 돌연 사퇴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양의 1년 동안 마이너스 50%라는 적자 손실을 기록하고서는 최근 마지막 남은 드림팩토리트 공장 준공이라는 희망을 남기고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돌연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금양 어렵지만 몽골 몽나 광산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도 남았고 잘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엔 부산시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드림팩토리트 공장 준공에 대한 자금 지원 기사까지 뜬 마당에 이걸 못 버티고 사퇴한다는 금양은 결국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우리 금양지주 여러분, 류광지 회장의 사퇴를 진짜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 사퇴하는 순간 막대한 수수료와 그리고 부채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업들 다 무너집니다. 자, 오늘의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금양 주가는 마이너스 3.12% 하락 중이고 거래대금은 253억 원을 기록하며 상당히 저조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번 신저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가고 있으며 최저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투자자분들과 이만 원대에 들어오신 주주분들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은 더욱더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반등시킬 아직 많은 남은 재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의 여러분들의 힘 빠질 충격적인 소식이 떴죠. 결국 우려하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금양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3월 14일 의결권 대리 행사 관련 서류가 접수되었고 3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는 31일 오전 10시 부산이 9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해 보시고 회사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회사의 영업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양 측에서는 올해 사업이 이러이러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내용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4년 산업 생산과 글로벌 교역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이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지역 등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대외 환경 속에서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고 해외 저가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 또한 2차전지 사업 등 신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73.2% 감소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전기 대비에 1.1%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73.2%로 감소하였다. 이게 팩트거든요. 결국 핵심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3.2%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변명은 길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금양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양의 유동자산 현장도 주목해볼게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찍힌 세 번째 콤마를 주목해야 되는데 현재 1억 단위가 아닌 281억 원에서 563억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년 만에 현금 보유액이 563억에서 281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마이너스 50% 부채가 찍힌 거예요. 이런 심각한 자금 감소는 앞으로 금양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또한 이적자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양은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양은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고 그 결과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유일한 희망은 드림팩토리 특공장 설립과 나노테크와의 2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기사가 부산 측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냈지만 기사로만 올라왔지 그 뒤로는 어떠한 상황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중에 금양에서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했죠. 제주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류광지 회장의 사퇴로 인한 상장 폐지를 막고 그리고 또 사퇴만 하겠습니까? 어떠한 딜이 오갔겠죠. 금양은 드림팩토리트 공장을 살리기 위한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 영상 꼭 추천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금양은 기업으로서 터키 아연 광산, 그리고 콩고 광산, 그리고 브라질 다이아 광산 등의 입찰 경쟁에서도 이미 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가야 할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 일단 2차전지 핵심 광물인 리튬권에 대해서 칠레 리튬 광산의 입찰 경쟁. 이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도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권 또한 입찰 경쟁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매수세가 작년부터 엄청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개미만 주고 장기적으로 팔고 있는데 기관과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등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매수에 달려들고 있고 이런 역대급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저희 채널 번호로 리튬이라고 보내주시면 리튬 광산을 인수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저희 채널 구독자, VIP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려다가 최근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 모두 드리려고 하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인터배터리 행사에 다녀왔듯이 금양은 기술력을 해외에서 입증받았고요. 이미 해외에서도 6건의 딜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아람코, 인도의 릴라이언스와 합작을 진행 중이며 해외 투자 유치 관련 10건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전환이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해외 투자와 국제 사업 펀드를 통한 신디케이트 거래가 곧 공시될 예정이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미 나노테크에서 발주서를 받은 상태여서 매주 흐름이 다시 돌아올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리비안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배터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기업은 아직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부산의 공장 준공 계획도 변함없이 진행 중이며 부산 측에서는 이 기업에 막대한 자본금을 지원한다는 기사까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의 기장 공장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측에서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 원통형 배터리는 대량 생산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렇듯 배터리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하며 TSMC와 같은 배터리 파운드리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기술력을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만 기술력 측면에서는 뛰어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만약 류광주 회장님이 사퇴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주가 폭락이 있을 수 있지만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주가 회복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벤처기업 등 많은 임원진과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2차전지 투자 분야에서 이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종목 선택 시 상당히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다 느낀 게 리튬 자원이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정말 필수 아이템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이 리튬 자원 사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리튬 광물을 필수적으로 얻어야 된다는 건데 현재의 리튬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 리튬을 어떻게 얻고 있나? 현재 포스코와 삼성 SDI가 전기차용 양극재 공장을 칠레에 둘 만큼 칠레 리튬 광산을 인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칠레에 묻혀있는 리튬의 양이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양이 이번에 발견된 만큼 대한민국이 이 칠레 리튬 광산을 확보해야지만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 광산을 어떤 국가가 갖고 갈 것이냐?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 이번에 인터배터리 이후에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리튬 광산을 갖고 갈 것이다라는 많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각 관계자 측도 같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리튬 광산을 그러면 대한민국이 갖고 오는데 어떠한 기업이 갖고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것을 왜 금양 채널에서 말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차전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리튬 광산 인수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기업체가 나왔는데 국내 입찰 전문 업체인 땡땡땡땡 등등은 이칠레 리튬 기업 인수전에 참가를 했고 국내에는 에코프로, 포스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참가를 해서 국내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 14조 원 정도에 되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전부 다 돈을 들고 찾아갔느냐?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다소 승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금의 금양의 주가는 좀 많이 내려갔지만 금양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홀드 상태 유지해 주시면 반등 기회는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금양에 대한 정보들 설명해 드렸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문자까지 넣어주시면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